중국 우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characterized as a pandemic.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냥 공포 그 자체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퍼뜨리고 간다고. 소방 구급대원들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구급대원인데요. 저희 병실이 없어요.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소식을 전합니다. 저희 대구 시민 한 분이 31번째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인 신천지 교인이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예배를 보는 그런 밀접한 접촉과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이 많은 그런 감염자를 감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의 공포감하고 이제 이거에 맞물리면서 거의 거기를 이제 악마화시키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자기가 이제 신천지 예배를 드렸다는 걸 밝혀버리면 자기의 이제 신분이 탄로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대답을 못하든지 역학조사에 이제 잘 참여를 안 한다든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발생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YTN 등 주요 방송국에도 제보가 쏟아지면서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2월 18일 날에 31번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그 모임 금지령을 했어요. 밤 10시쯤에 나갔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 교육 장소에서. 교육생들이 많이 밀려 나왔어요. 그런 제보들 통해서 얻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중간에 이제 막히는 부분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들이 확인이 되고 또 그 공간에 갔던 분들한테 혹시나 이제 증상 발생은 빨리 검사를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경기도 광주의 한 교회. 교인들이 하나 둘씩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이제 목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신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잖아요. 이제 정보가 잘못 전달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거나. 내 손에는 세균이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힘을 닫아도 우리 교회는 못합니다. 왜 연락을 촬영하냐고. 저희가 제보를 받았고 아니 우리는 시청에서 다 연락 다 하고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 시청에서 확인. 네, 확인하고서. 확실하게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아니죠. 그 확실이 아니라 20명.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해당 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거듭된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예배를 강행하던 서울 사랑제일교회에서 결국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일부 단체들이 광복절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혀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Our church members, none of them have gathered here today. 근데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했습니까? But what is the media reporting consistently right now? 다음 당장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가니까 거기 참여하지 말라고 언론들이 계속 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Public reporting today. 나는 그들에게 빈미를 주지 않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 격리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측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말하는 음성 파일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왜 하필 사흘 뒤로 미루라고 한 걸까? 공교롭게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대거 참여가 예상되는 주말 도심 집회가 끝난 다음 날입니다. 참다 못한 자녀들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그 방역법이라든가 이 전염병 확산 이런 거는 일단 안중에도 없고 일단 집회가 일단 우선인 것 같더라고요.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분명히 지금 코로나 그다음에 감염병 그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그러는데 이 뭐 종교 이렇게 모여도 되나? 그런데 누군가는 저렇게 하는데 저거는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서 그 제보를 만들었겠죠. 그건 다분히 공익적인 사고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제보 또한 또 여러 가지 조언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이제 국민들께서 해주신 또 가장 큰 이제 이런 그 팬데믹 상황에서 큰 선물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여승무원을 폭행한 대기업 임원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승무원에게 라면을 주문한 A씨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며 담당 승무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라면이 짜고 설익었다면서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때려서 논란이 일어섰습니다. 그 제보를 듣고서 조금 내가 몰랐던 사실이었다라고 느꼈던 게 비행기에서도 라면을 끓여주나? 그 단신 기사가 밤 11시쯤 나가고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이 막 달렸어요. 그렇게 폭발적인 반응은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후에 갑질과 관련된 제보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고 이 승무원을 폭행한 이른바 라면 상무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블랙야크 회장이 공항 용역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연세 좀 있는 분이 좀 어리신 분한테 이렇게 신문지를 말아서 확 때리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뒤를 돌면서 사람을 때리더라고요.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하려는 여객기까지 돌려세우며 사무장을 내리게 했습니다.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어제 결국 구속됐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 발생 25일 만인데요. 같이 탔던 승객분들이나 사무장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재벌 회장들의 이른바 갑질 공식에 가해자는 여전히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치유가 어려운 상태가 돼 숨어 지내는 상황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갑질 논란, 끝은 어딜까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는 동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고급스러운 바닥 거실로 나온 이명희 씨가 수행기사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대뜸 일정을 확인하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강 기사, 바로 당장 안국동 지압해서 내 오늘 지압 몇 시에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이 X야 전화해서 제대로 말해. 너 왜 전화는 2개씩 들고 다녀? 그게 말해! 없는데 왜 내 타임에 자, 제보자가 YTN에 직접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당히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촉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가 처음에 이제 회사로 전화를 걸어왔고요. 제보자는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아랫사람을 개구리도 다룬다. 네, 언론에서 보도되는 뉴스는 사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뉴스 가치가 있는 사안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 공간을 일부라도 메워주는 역할을 갖다가 제보가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빈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냐, 공적 취재원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어떤 부실과 비리와 어떤 부조리와 불법 이런 것이 감춰져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의미도 있고 YTN은 지난해부터 수행기사를 상대로 한 대기업 임원들의 갑질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수행기사를 가족 행사나 유흥주점 방문에 수시로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저희가 3번 보도를 시리즈처럼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느냐는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과거에 저희 땅콩 회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비슷한 갑질 사례를 다 기억을 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그것도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다. 이 임원은 수행기사에게 장을 봐오게 하고
뭐 12시가 넘은 새벽 시간에 장 보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요구해서 갔던 적도 있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기 가족들을 태워다 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에 불법 유흥업소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수행기사를 장시간 대기까지 시켰던 것으로 본인의 유흥을 왜 나한테까지 전달을 시키는지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주변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새벽 한 2시간에 나오겠지만 한 달에 한 3-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전히 노예가 됐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거 기사를 정말 잘 봤다.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혹시 들어줄 수 있냐.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가장 내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제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날이 인구가 늘어가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아파트 2층동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어 내 집이 없는 영세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청약 접수 첫날부터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내가 집을 갖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인 LH. 인천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착공식이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 신도시 입주가 호반 서밋 1단지부터 시작됐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선도하는 검단 신도시.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으로 지어지던 건물 지붕층 일부가 깨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기둥이 천장을 떠받치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는데 천장 무게를 기둥과 함께 버텨주는 데 필요한 보강 철근이 빠져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하였습니다. 신축 현장에서 이제 주차장이 붕괴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 한 장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YTN에서 이제 선행 보도를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제보자분도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제보를 주셨던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신도시의 다른 단지에서도 철근이 빠진 부실 시공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일 처음 알아냈던 건 현장의 감리단장이었습니다. 벽체를 시공하던 도중에 뭔가 철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구조 도면이라든지 구조 설계상으로는 일치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설계 사무실에 진위 여부를 갖다가 이제 의뢰를 했더니 철근이 부족하게 잘못돼 있었다. 또 아파트 단지 시공에 참여한 설계와 감리 업체들이 LH 전관 업체란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아파트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과 교수들이 구속됐습니다. 국토부는 LH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설계 오류가 없는지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보를 해줌으로써 공론화가 되고 문제가 드러나고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다 보니까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은 현장에서 빠지라는 LH 측 요구를 거부했다가 되레 소속된 감리업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해임됐다고 주장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모욕이라는 거, 수모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도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사실은. 인터넷 설치 기사가 회사의 업무 배정 시스템 문제를 언론에 알렸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폭로한 공익 제보자가 최근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갑의 횡포는 반복되고 있고 피해자들만 숨어 지내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YTN의 이제 제보 중에 뭐 사회 부조리 이런 그 비리 이런 제보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제대혈 줄기세포 그거를 이제 특정 보도를 했는데 수혈을 통해서 60대 환자 2명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이 YTN이 단독 입수한 국립보건원 내부 문건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회사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내부 고발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해보니까 사실보도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명예회복도 되고. 결국 제보를 하는 사람들은 그 뉴스를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제보자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불이익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호해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언론에서 해야 될 중요한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결과 행정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중한 제보를 YTN에 얼마나 많이 해주느냐, 또 그 제보를 어떻게 8585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느냐. 제보를 주시는 게 보도를 내는 시작점 같은 거고, 좋은 기사들은 제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반 이상은 될 거라고 봐요. YTN 8585 오늘은 수목장을 운영한다며 과도하게 실적 강요를 일삼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한숨 짓게 하는 비리 의혹을 고발합니다. 되게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수많은 리스크와 불이익을 감수하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YTN을 찾아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YTN은 최대한 안전한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용기만 낸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용기를 받고 나도 용기를 내고 내 용기가 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제보는 누군가의 삶을 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작입니다. 고개 돌리면서